이제서 돈 벌어서 좋은 차 타야 하네. 그니까 이제서 돈 벌어야 되나봐. 안녕하세요.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잣도와기입니다. 자녀가 있는 아빠들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봤을 대형 SUV는 많은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산 브랜드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있고 미국 브랜드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BMW의 X7,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SUV X7, 그 중에서도 6명이 탑승이 가능하고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이번 X7 시승기는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1300km를 30시간 동안 주행을 해본 만큼 실제로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을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장단점을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7의 외관을 처음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너무 큰데? 였습니다. 차량 길이는 5150mm로 7시리즈 숏바디보다 더 긴 길이를 자랑하는데 거기에 SUV 특유의 높은 종골은 엄청난 크기에 감탄하면서 위압감마저 느껴지며 실제 주행을 할 때 카니발이나 포터들을 내려다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X7의 디자인은 한눈에 BMW라고 알 수 있는 날렵하면서도 공격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엄청 큰 멧돼지 같기도 합니다. 새로 출시한 BMW 차량보다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X7을 주행하면서 큰 크기와 BMW의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전면 디자인 구성은 레이저 헤드라이트, 대형 액티브 셔터 키드닐 그릴, 레이더, 에어 인테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7의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기존 BMW SUV와 다른 X7만의 주간 주행등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파란색의 포인트가 돋보입니다. 차량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야간 주행에 큰 도움이 되는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의 밝기는 다른 브랜드의 헤드라이트보다 더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앞에 차량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라이트를 밝혀주며 스티어링 휠에 따라 라이트가 움직여 시인성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키드닐 그릴은 엔진룸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셔터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범퍼 하단부는 공격적인 디자인과 함께 주행 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있고 범퍼 양 끝에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X7이 얼마나 큰 차인지 실감이 되는데요. 짧은 오버행 덕분에 안 그래도 길어 보이는 차가 더 길어 보이고 팬더부터 시작하는 직선은 도어를 지나 후비등까지 이어지는 섬세함이 있으며 팬더에는 M 배지와 함께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투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X7의 모든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 풍절음 유입을 줄여주고 도어 아래에는 승하차 시 도움을 주는 사이드 스커트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정형적인 SUV이지만 A필러부터 C필러까지 공간이 어느 SUV보다 길게 느껴져 대형 SUV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면과 옆면에 비해 여백의 미와 함께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인데요. 후미등의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입체감이 느껴져 고급스러웠으며 후미등 사이에 크롬 장식을 더해 차량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장착으로 큰 배기 소리를 들려주는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75, 40, 22인치, 뒤 315, 35, 22인치의 V스포크 755M 휠과 파란색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다란 X7을 실제로 주행했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나 시골길을 주행할 때는
불편한 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차의 폭을 가름하기 힘들고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는 차의 넓이가 2000mm에 달해 운전이 미숙한 분이라면 아주 특히 조심해야 하며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도 한 선에 딱 붙어 주차를 해도 운전자가 내리기 힘들 정도로 차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주하는 곳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지하 주차장 말고는 주행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압감이 느껴지는 크기 덕분에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합류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X7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을 볼 차례인데요. X7의 실내 디자인은 X5와 같은 BMW 특유의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시트에서 더 좋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크리스탈 센터 패시아 다이얼,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M 금속 페달, M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컴포트 메리노 가죽 시트, 파인우드 블랙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CD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른 테마가 3가지가 있으며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계기판 중앙에는 주행 보조 기능 및 주변 교통 상황, 주행 경고까지 표시해주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을 확인할 때는 속도는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RPM은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기능을 한 곳에 모아도 기능들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모니터에 나오는 차량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다이얼로도 조작이 가능해 편리하였는데 다른 독일 브랜드도 물리적인 다이얼을 남겨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터치를 지원하여 내비게이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고 모니터에 손을 가까이 대면 손을 인식하여 메뉴를 활성화해주는 섬세함이 돋보이는데 이게 은근히 편리하였습니다. 시승을 하는 동안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X7의 커다란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안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고속도로 구간 단속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지도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이며 경로 미리 보기를 사용하면 휴게소, 과속카메라, 인터체인지를 미리 볼 수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다른 BMW 차량과 같은 디자인으로 커다란 패들 시프트가 돋보이고 11시와 1시에 홈이 파여 있어 손을 고정시켜줘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전자식 기어는 주행 중에 빛이 반사되며 기어 중앙의 S가 낮에는 하얀색, 밤에는 빨간색으로 라이트가 전등돼 상당히 고급스럽고 조작하는 방법도 직관적이면서 잡는 느낌도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플래그십 차량다운 고급스러운 재질로 가득했었는데요. 트림은 파인우드 블랙 트림으로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느껴져 패밀리카에 어울렸지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먼지나 흠집에 취약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재질은 대시보드, 센터 콘솔, 암레스트 콘솔, 도어까지 인디비주얼 가죽으로 되어 있어 만지는 느낌도 부드럽고 일렬 햇빛 가리개와 천장은 알칸타라로 마감하였으며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시동 버튼, 기어, 다이얼은 경쟁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재질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버튼들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워크인 스위치나 2열 승하차 버튼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정말 아쉬운 오게티라고 느껴졌습니다.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면 라이트 카펫이 펼쳐지고 도어를 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플은 1열과 2열 모두 라이트가 전등되어 감성을 자극시켜 주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면발광을 주로 사용하여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2열과 3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합니다. 1열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높이가 높아 키 181cm의 성인 남자도 타고 내릴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일반 성인 여자가 타고 내릴 때는 트럭을 타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차량의 높이가 높으며 1열에 탑승할 때는 이러한 이유로 짧은 치마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트 조절 가능한 부분은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 가능한데 키가 작은 분들이 앉아도 쉽게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시트 위아래 조절폭이 상당히 넓은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착자감은 허리나 허벅지 받침대는 부드럽고 옆구리 받침대는 단단하게 몸을 고정해주며 머리 받침대가 너무 푹신하여 30시간 가까이 주행을 해도 피로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줘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보이는 DCI는 그 어느 SUV보다도 광활하게 보였으며 3열 시트에 머리 받침대를 올려도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1열 시트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운전석 수납함, 센터 콘솔 수납함,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 수납함이 있으며 충전 포트는 센터 콘솔에 USB 타입-A 데이터 포트, 12V 시가잭, 암레스트 콘솔에 USB 타입-C 데이터 포트가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시트 앞뒤 이동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원터치로 시트 위치를 초기화할 수 있으며 머리 받침대에는 푹신한 쿠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트 이동의 폭이 생각보다 넓고 각도 조절의 폭도 거의 누울 수 있을 정도까지 조절이 되었으며 시트 팔걸이의 위치나 길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을 때 모든 공간이 여유롭게 느껴지며 시트를 1열과 최대한 가까이 앉아도 다리 공간이 남아있고 아주 편하게 앉을 경우 흡사 7시리즈 롱바디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자리 이동도 쉽게 가능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착자감은 제가 타고 있는 모델 X의 시트를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요. 허벅지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를 빈틈없이 받쳐주고 푹실한 머리 받침대 덕분에 만족스럽게 착석이 가능하였는데 무엇보다 2열 시트에 앉아서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할 때 몸의 흔들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고정해주고 잔진동과 충격을 거의 흡수해 주었으며 2열 각 좌석마다 파노라마 선루프 및 3열 선루프, 햇빛 가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점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각 좌석마다 모니터가 장착되어 내비게이션 검색 및 앰비언트 라이트 조절, 음악, 음장까지 조절할 수 있었지만 모니터의 위치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고 동영상을 보려면 DVD를 넣거나 HDMI 단자를 이용해야 하는 점은 활용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열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시트 포켓, 컵홀더가 있습니다. 2열 시트 구성 중 대부분 만족했지만 2열 컵홀더는 불만이었는데요. 컵홀더의 위치가 바닥에 있는데 정자세에서는 그나마 컵을 잡기 편하지만 편한 자세에서는 컵을 사용할 때 허리를 많이 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열 충전 포트는 센터 콘솔에 12V 시가잭, USB 타입C 충전 포트 2개가 있습니다. 3열 시트는 2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열에 탑승을 하려면 2열 시트를 접어야 했습니다. 접는 방법은 2열 시트 상단에 버튼을 누르면서 밀거나 1열 운전석 도어에 있는 승하차 도움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3열 시트에 타고 내리기는 편하지는 않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며 2열 시트의 가운데로도 이동이 가능하였지만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3열의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머리 공간은 무난하고 다리 공간은 협소하여 불편하였지만 2열 시트를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여 여성이나 어린 자녀들이 앉기에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고 3열 시트에도 ISO 픽스를 지원하여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였습니다. 착자감은 3열에 앉고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할 때 생각보다 좋은 착자감에 놀라게 되고 장시간 앉아서 이동을 하더라도 넓은 3열 창문과 피로도를 줄여주는 좋은 승차감까지 만족스러웠지만 3열 시트에도 팔걸이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3열 시트의 수납 공간은 컵홀더가 있으며 충전 포트도 USB Type-C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레이저 헤드라이트, 오토홀드, 컴포트 SS,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3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컵홀더, 냉장 및 온장, 2열 전동 햇빛 가리개, 워크인 스위치, 2열 승하차 어시스트, 5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3열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정말 좋은 밝기를 자랑하며 야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도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컴포트 SS는 차에 가까이 가면 잠금 해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금이 되는 기능입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앞차의 속도에 맞게 부드럽게 가속 및 감속을 하며 코너들을 안정적으로 돌아나가고 정체 구간에서 운전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앞차의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차된 차를 빨리 인식하여 부드러운 정차를 보여주었지만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앞차가 없을 경우 제대로 주행이 안 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큰 크기를 자랑하지만 위치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미디어, 통화,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 보조 기능 상태까지 표시되며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RPM까지 표시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RPM이 레드존에 다다르면 빨간색으로 변속하라는 경고까지 하는 섬세함이 있었지만 X5나 X6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유리 가운데에 있다고 느껴질 만큼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지만 X7은 본넷 바로 위를 벗어나면 정보들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X7은 패밀리카다운 편의 사양이 있는데요.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아주며 1열의 편의 사양은 열선 및 통풍 시트를 비롯해 도어 및 암레스터 콘솔까지 열선이 작동하고 컵홀더 냉장 및 온장 덕분에 음료를 보관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에는 공조기 온도 조절 및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햇빛 가리개 덕분에 편안한 착석이 가능하고 3열에도 공조기 온도 조절 및 열선 시트, 썬루프까지 작동하여 답답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트렁크는 킥모션 및 정동으로 상하단이 분리되어 작동하며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차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하단은 S5보다 견고하게 느껴지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될 만큼 튼튼하였으며 선반은 물건 크기에 따라 접고 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간은 시트 폴딩을 하기 전에는 326리터의 공간으로 125cm의 캐디백은 수납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인 물건을 수납할 때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트 폴딩은 원터치로 하거나 원하는 곳만 폴딩이 가능하고 2열 시트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자동으로 조절하여 3열 시트를 정동으로 폴딩 시켜줍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750리터로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로 든 약간 수납이 힘들지만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며 차박을 할 때는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이동을 시킨 다음 매트를 깔면 차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될 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렁크 하단에도 생각보다 큰 수납 공간이 있어 세차용품을 넣을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트렁크 오른편에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의 화질은 해상도는 조금 아쉽지만 빛이 하나도 없는 야간에도 주변이 보일 정도로 좋은 시인성을 자랑하였으며 스티어링 휠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변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소리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때 버튼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였습니다.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서라운드 음장 효과와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단 22년식부터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탑재됩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 340마력 45.9토크 공식 0에서 100km 가속력은 6.1초이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8.2km입니다. 연료는 5탄가 95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고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 타이어는 컨티넨탈 프리미엄 컨택트 6 SS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어댑티브,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으며 각 주행 모드마다 서스펜션의 높이 및 댐핑이 달라집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2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6초. (0에서 200km) 가속력은 23.12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4초입니다. 지금 보실 표를 보면 제일 빠른 기록은 6초, 제일 느린 기록은 6.1초로 일반유가 주요되고 연속으로 테스트를 하더라도 공식 가속 기록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성능 유지력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조속에서는 경쾌함보다는 묵직함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가속이 가능하여 가족들이 타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 차량의 컨셉과 잘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존 BMW의 경쾌한 가속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컴포트 모드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제가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는 컴포트 모드와 달리 조속과 고속 상관없이 빠르게 가속이 되어 5시리즈 같은 준대형 세단보다도 경쾌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 가속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의도적인 변속 충격과 악셀링을 할 때 느껴지는 빠른 엔진 반응, 귀를 즐겁게 하는 배기 소리는 스포츠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였습니다. 고속주행 안정성은 초고속으로 주행하더라도 차가 도로에 딱 붙어가는 느낌이 들고 코너를 돌아 나가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록은 3.0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패밀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정말 많이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 성능 기록 중 제일 낮은 기록이 3.1초로 연속으로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음에도 아주 좋은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부드러운 브레이크 담력 덕분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미션은 ZF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보여주며 급가속을 하더라도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RPM은 2500 이상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빠른 가속이 가능하고 악셀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최대 RPM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수동 변속인데요. 수동으로 변속할 때 대형 SUV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운전자가 명령하는 대로 바로 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X7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주행 모드에 따라 패밀리카에서 고성능차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대형 SUV라고 하더라도 이 차는 BMW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내에서 주행할 때 가벼워져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에서는 묵직해져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X7의 운전 난이도는 좁은 길이나 주차를 제외하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나 유턴을 할 때도 X5나 S6와 비슷한 회전 반경으로 보여줘 큰 불편함은 없었으며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이게 대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쉬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느껴지는 롤도 조속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지만 속도가 올라갈수록 롤이 줄어드는 특성이 인상적이었으며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느껴지는 반응도 대형 SUV가 아닌 것 같은 경쾌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코너링 성능은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산에 있는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 경쾌한 핸들링과 더불어 뉴트럴한 차의 움직임 덕분에 코너들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코너링 특성 때문에 차의 크기와 무게를 잊고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속도를 점점 올리다 보면 순식간에 차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언더스티어와 함께 타이어의 접지를 잃어버리는데 바로 전자장비가 개입하여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당황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에 있는 코너를 돌아갈 때 차가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차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여 최대 속도 65km 이하로 주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소음은 37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배기 소리가 잠깐 유입되지만 안정화가 되면 실내는 정숙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22인치 휠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도 억제가 잘 되어 있고 풍절음도 거의 유입되지 않아 옆 사람과 소곤소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 커다란 크기의 차가 정말 조용하였지만 가속을 할 때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배기 소리 및 엔진음이 운전석으로 유입되어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열과 3열에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면 배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속 8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4dB를 기록하였습니다. 배기 소리는 스포츠 모드에서 크게 들리며 2열과 3열에도 배기 소리가 유입되어 가족이 타고 있다면 스포츠 모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스팔트가 불규칙한 곳을 지나거나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 잔진동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스티어링 휠에만 노면의 상태를 알려주며 2열과 3열 모두 탑승자가 만족하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에어 서스펜션의 한계인 갑자기 들어오는 충격은 조금 크게 느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3열에 앉아도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2열과 3열에 앉아 코너가 많은 산길을 주행해봤는데요. 시속 40에서 50km로 일반적으로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 2열과 3열 모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만족스러웠는데 2열은 승차감도 좋으면서 몸을 확실히 고정해줘 멀미를 방지해주고 3열은 몸은 고정되지 않지만 승차감이 좋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시승한 6인승 차량 중에서는 2열과 3열까지 모두 만족하는 승차감을 가진 차량은 BMW X7인 것 같습니다.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2km입니다. 연비 테스트는 서울 모포 고속도로 왕복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1300km를 주행한 연비도 측정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모포까지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3.3km, 모포에서 서울까지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1.7km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의 고저차로 인해 연비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9시간 동안 파워트레인 테스트를 포함한 1300km를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9.8km이고 3개의 연비 기록을 합친 총 평균 연비는 리터당 11.6km로 차의 크기에 비해 좋은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도 이미 6인승 패밀리카를 타고 다니지만 이번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을 시승하면서 차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만족을 하였습니다. 특히 2열 및 3열 시트의 좋은 착자감과 부드러운 승차감은 현재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X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대형 SUV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경쾌한 움직임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도 1억 3천만원 초반에서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해 메르세데스 벤츠 GLS 400D에 1억 4천만원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테슬라 모델 X 6인승에 1억 4,800만원보다도 저렴하여 프리미엄 브랜드의 6인승 차량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데 좋은 가격 및 가족들과 여행을 자주 다닌다면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가 답이라고 생각되며 패밀리카에 대한 기병 욕심도 사라지게 되는 마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였습니다.